안녕하세요. 자, 최상현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요, 구글 도구를 활용한 생산성 높이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구글 도구를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크롬 브라우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와 관련된 거는요, 총 세 차시 우리가 배울 건데,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차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동기화할 수 있다 입니다. 두 번째는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추가하고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웹 브라우저에 대한 그 개념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웹 브라우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컴퓨터를 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들어갈 때 항상 거치는 것이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렇듯 웹 브라우저는요, 인터넷의 다양한 컨텐츠를요, 검색하거나 접속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웹 브라우저를 많이 쓰시나요? 보통 주변을 보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롬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냐?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계열의 PC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제 윈도우 계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부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95%의 사용률을 점유할 정도로 많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 그 인터넷 뱅킹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증, 그다음에 액티브 X 채용 등으로 인해서 조금 사용 의존도가 되게 더 높았어요, 외국보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보안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더 나은 브라우저가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많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2022년 6월부터는요,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요, 새로운 브라우저를 내놨죠. 엣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액티브 X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크롬이 나타났습니다. 크롬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크롬으로 많이 넘겨져 왔는데요. 왜냐면 이제 우선 크롬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고, 그죠? 보안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 좋아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어폭스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썼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다면 크롬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나라마다 다르겠죠. 파이어폭스입니다. 그래서 모질라 재단에서 만들었고요. 이 두 개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애플사에서 만든 어떤 휴대폰이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그 컴퓨터인 이제 맥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파리를 사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요, 예전에 뭐 스윙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걸 이제 종료를 했고, 네이버에서 이제 웨이 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의 크롬이랑 흡사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요. 크롬, 엣지, 그 다음에 웨일, 여기는 없지만 뭐 오페라 같은 것도요. 다 크로미움이라고 해서 같은 엔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크롬이나 엣지나 웨일이나 뭐 오페라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던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브라우저 중에서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어떤 브라우저를 가장 우리는 많이 사용할까?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준은 2021년도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이고요. 스테이트 카운터라는 사이트에서 추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를 조사했더니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위에 거는요, PC, 그 다음에 모바일, 휴대폰이겠죠? 그 다음에 태블릿, 콘솔 등을 합친, 그러니까 많은 기기들을 합친 데이터고요. 아래 거는 오로지 PC만 조사한 겁니다. 둘 다 보면요, 크롬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대략 65%에서 68%, 약 70%가 크롬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죠? 사파리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위에 있는 수치가 더 많습니다. 위에 있는 수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포함한 수치죠. 아무래도 아이폰이라던가 아이패드가 잘 팔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점유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섞여 있는데요. 뭐 파이어폭스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엣지, 뭐 삼성 인터넷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이게 모바일에 포함한 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페라, 이게 또 오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만 봤을 때도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PC만 보니까 그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긴 있네요. 대신 1% 정도, 전 세계에서 1%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뱅킹이라던가 여러 쇼핑할 때 액티브엑스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해당 사이트에서 보안을 이제 다 갖춰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사용자에게 미루는 경향이 좀 있죠. 사용자가 액티브엑스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퇴출된 이유는요. 비표준이에요. 비표준. 표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이제 표준을 따라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브라우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쵸? 위에 거는 PC, 뭐 모바일, 뭐 태블릿 PC 다 합친 거고 밑에 거는 PC만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쓰는 양보다 우리나라가 크롬 비율이 좀 적어요. 모바일 합친 거는요. 근데 또 PC만 보면요. 전 세계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PC를 사용하시는 유저들은요. 굉장히 많은 비율로 크롬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시간에 크롬 브라우저를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쓰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내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파리가 2등이긴 합니다. 그쵸? 아이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가 의외로 파이어폭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죠. 그죠? 삼성 인터넷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이버 웨일이 있어요. 네이버 웨일. 그죠? 8%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열로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여기선 보이죠. 자, 그리고 PC만 봤을 때는 더 놀랍죠. 엣지랑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 3위에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1%도 안 썼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일부 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일 브라우저가
의외로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인터넷은 모바일을 뺀 PC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파리. 특이하죠. 외국에서는 사파리를 더 많이 썼는데, 파이어폭스. 그죠? 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제가 점유율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이제 독점이다 싶을 정도로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나 여러 가지 웹 서비스들이 과연 어떤 거를 표준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 크롬을 기준으로 대부분 다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오류가 났다던가 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트가 크롬을 표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크롬이라던가 엣지라던가 웨일 브라우저라던가 오페라 같은 것들은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더 점유율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는 크롬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는요, 구글에서 2008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보안 이슈라던가 여러 가지 성능 문제로 조금 이제 외면을 받기 시작할 때 모질라 재단에 있는 파이어폭스라던가 이런 크롬이 혜성같이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을 거의 다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외국에서요. 한국에서는 조금 늦게 끌어들였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죠. 적게는 65%에서 70% 정도로, 그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속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 다음 편리하고,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해서 정말, 이게 브라우저가 맞나? 휴대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능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와 호환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하나만 있으면 다 쓸 수 있게, 너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10번의 그 구글 도구를 배우는데 저희가 이번 단원에서 첫 번째 시간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구글 서비스나 도구를 사용한다? 조금은, 그죠?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 이제 우리가 접속을 합니다. 왜 접속을 하냐면 대부분의 PC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요. 거의 다 윈도우 계열일 겁니다. 그렇죠? 윈도우 계열이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던가 엣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브라우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얘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회사의 영업이겠죠. 이제 영업 비결이겠죠. 자사의 제품을 넣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거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크롬이라고 검색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얘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것도 좋으니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가 나와서 뭐 크롬을 활용하세요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크롬 다운로드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슨 사용 통계 및 무슨 보고서를 구글에 전송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정보 같은 거 활용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브라우저 개선하는 데만 쓴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찝찝하신 분들은요 체크를 해지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여기 동의 설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PC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PC 뭐 다운로드 페이지나 뭐 바탕화면이나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그쪽 부분에 디렉토리에 이제 이런 것들이 파일이 보일 텐데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요 크롬이 설치가 됩니다. 이 과정은 최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하시면 끝이니까 꼭 한번 설치를 하셔가지고 크롬에서 이번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활용은요, 제가 직접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저도 설치를 했거든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면요, 아마 대부분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쵸?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자, 크롬에다가 구글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의 오른쪽 위를 보면요. 딱 보면 이게 사람 모양이 있죠.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양 눌러가지고 자, 동기화 사용이라는 부분을 딱 누르면요. 자,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요. 동기화가 도대체 뭘까요? 동기화는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 개의 기기가 있잖아요. 휴대폰이든, PC든, 또 PC도 집에 있는 PC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든 다른 곳에 있는 PC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기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기에다가 같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동기화 설정을 해놓으면요, 한 기기에서 변경한 데이터가 다른 기기에서도 변경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즐겨찾기 오늘 배울 건데요. 즐겨찾기를 제가 제 지금 노트북에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 계정이 로그인된 다른 기기에서도 똑같이 즐겨찾기가 저장이 됩니다. 거기서는 제가 새롭게 저장을 안 했는데도 똑같이 데이터가 같아지면서 맞춰져요. 여기서 제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비밀번호를 등록했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도 계정만 같은 것으로 크롬에 로그인만 한다면 똑같이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데이터를요 아주 쉽게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계정을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반드시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까지 딱 설치를 하면요. 자, 바뀌었죠? 자, 바뀌었고요. 그럼 데이터를 이 계정에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데이터 연결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동기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기화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동기화를 사용 안 하면 요 PC 제가 로그인 할 때마다 모든 거 다 설정해 줘야 돼요. 되게 번거롭죠. 자, 사용을 눌러주세요. 짠, 눌렀더니 제가 지금 저의 이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계정 만든 이름이 여기 나오실 겁니다. 이름이 나오고 여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이 나올 겁니다. 계정 아이디 이제 동기화 됐다고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아주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기화까지 아주 쉽게 했죠. 자, 그리고 가끔 보면 이 동기화가 해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밀번호만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웬만해서는 동기화가 해제가 잘 안 되고요. 저희가 수동으로 해제하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보안을 위해서 이게 해제가 되는 거니까 그때 번거로워 하지 마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마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자, 북마크가 뭘까요? 북마크. 자, 혹시 여러분들 즐겨찾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가요.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를 가고 싶어요. 네이버를 갔어요. 자,
이렇게 검색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사이트에 딱 들어가요. 벌써 제가 네이버라는 타자를 치고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번거롭죠. 번거로워요, 되게. 그리고 제가 네이버를 한 번만 들어갈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할 때마다 번거롭겠죠. 이럴 때 우리가 즐겨찾기를 통해서 딱 등록을 해놓으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아까 로그인 했던 사람 옆에 보면 점점점이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이 점점점의 의미는 뭐냐면 더보기. 이 안에 뭔가가 더 있어요. 더 보세요. 누르면 나올 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얘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눌러보면 쭉 뭐가 많이 있죠? 여기 가운데 딱 보면 뭐가 있죠? 북마크라고 보여요. 북마크. 보이시나요? 북마크? 북마크가 있어요. 북마크. 그죠? 북마크가 있고 이 옆에 있는 화살표에 손을 아니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죠? 북마크 바를 표시할 것이냐. 저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 표시되어 있는데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도 있습니다. 여기. 근데 대부분 단축키는 이제 못 외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클릭하시는 게 더 낫겠죠. 북마크 관리자도 있고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북마크 뭐 엣지라던가 그죠? 뭐 웨일이라던가 이런 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보실 거는 북마크에서 표시.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혹시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요, 나는 왜 없지?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북마크에 가셔서 표시를 누르시면 짠 생깁니다. 생기지만 북마크를 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라고 써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네이버를 어떻게 제가 즐겨찾기로 등록을 할 것이냐? 자,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왔죠?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별이 있습니다. 별을 짠 누르고 북마크 추가 하고 이제 네이버 이름을 영어로 할 것인지 저 같으면 이제 한글로 할게요. 네이버로 한 다음에 완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번엔 뭐 할까요? 다음 할까요? 다음. 또 다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가서 귀찮아요. 그렇죠? 지금 해놓을게요. 앞으로 많이 갈 거니까. 자, 다음은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할게요. 다음. 자, 그렇죠. 자, 이번에는 기본 페이지가 제가 지금 구글인데 한번 이제 네이버나 다음을 이게 즐겨찾기로 등록했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네이버를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이거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쭉 다음 쭉쭉 어때요? 너무 편하죠? 진짜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 다음도 한글로 하고 싶어.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친구가 영어를 모르네요. 그래서 다음을 몰라요. 그래서 다음 그럼 이제 얘를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해가지고 다음에 맞나요? 자, 다음. 자, 그죠? 아니에요. 또 다시 바꾸고 싶으면 다시 한번 수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나 그냥 지우고 싶어 하면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걸 다시 한번 누르셔야 돼요. 등록했던 걸 눌러가지고 다음으로 간 다음에 눌러가지고 얘를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수정해도 되고 이름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해가지고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추가는 여기서 아까 했지만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것들은요 어디서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많아지면 이게 꽉 채워지겠죠. 바가 꽉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해집니다. 나중에 한눈에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이제 비슷한 종류끼리 묶을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자 폴더라는 거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폴더 보이시나요? 폴더 추가. 자, 보이시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폴더 추가 누르시면 자, 검색 서비스니까 검색. 자, 저장. 얘를 여기서 이제 슉 집어넣어요. 어때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또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근데 주소 치려고 하면 되게 헷갈리거나 아니면 꼭 기억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주소로 기억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북마크에다가 등록해 놓으시면 아주 이름이 뭐예요? 즐겨찾기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즐겨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검색도 있고 폴더 검색 쭉 있겠죠.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검색하는 거 쭉 있죠.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뭐 금융 관련된 거 카드라던가 은행들도 많이 있고, 부동산 관련된 거, 쇼핑 관련된 거, 뭐 여행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못 놔요. 지금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제가 같은 비슷한 것들이 묶어놨어요. 그리고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요, 폴더에 넣어놓지는 않고 따로 이렇게 따로 놨어요. 따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아예 적지 않아요. 이름 적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콘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유튜브인 줄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캘린더처럼 이름을 안 썼어요. 캘린더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T라고 써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어서 캘린더까지 이름을 적었고 나머지 이름을 다 지우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한 번에 사이트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요. 자주 사용하지만 좀 빈도수가 낮다는 것들은 이제 폴더로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등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등록하는 방법. 유튜브 들어왔죠? 너무 번거롭잖아요. 유튜브 우리가 한 번 볼 거 아닌데. 그럼 저장을 지그저기 눌러요. 추가. 누른 다음에 아까 이름 한번 없는 걸로 해볼게요. 이름 없는 걸로. 자, 이름 없이 검색이 아니죠? 북마크 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폴더에 넣는지. 제가 아까 검색에 넣어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검색으로 계속 나오네요. 저는 북마크 파에다 넣을 겁니다. 유튜브는 이름을 지울 겁니다. 왜? 지워도 뭔지 아니까. 근데 좀 헷갈린다? 수정해서 다시 유튜브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쓰면 보기는 편하지만 공간 차지를 많이 하고, 안 쓰면 보기는 불편하지만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편리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로그인하고 동기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즐겨찾기를 등록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크롬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